교육진단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말 시험이 끝났습니다. 1, 2학년은 다소 여유로운 시간인데요. 하지만 고3 수험생은 최후의 승부처인 여름방학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은 고3 수험생이 여름방학을 슬기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험생에게 여름방학이 중요한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흔히 입시 격언에 여름을 이기는 자가 최후에 웃는다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름은 모든 수험생들이 힘들지만 그 힘든 시간에 누가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긴장해서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고 또 슬기롭게 이 시간을 잘 보냈느냐에 따라서 최종 그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름 방학은 실제로는 의욕이 앞서기 때문에 계획만 잔뜩 세워놓고 실천을 못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말 시험이 끝난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여름 방학을 잘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미리 세심하고도 치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름방학 기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생활면부터 들어볼까요? 예,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1학기를 지나오면서 내가 어떤 면은 좋았고 어떤 면은 안 좋았다 이런 데 대한 어떤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해마다 되풀이 되지만 한 학기를 지나고 이렇게 바라볼 때 고3들에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야행성 생활입니다. 요즘 젊은 학생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잘 못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낮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 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 습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여름 방학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계절적 요인으로 가만히 있어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수면 부족이나 혹은 또 잠을 자고 싶어도 못 자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 사실은 이 공부를 생산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은 일단은 일주일 중에서 한낮을 하루 정도는 푹 쉬는 계획을 세우고 또 이 젊은 나이라고 하지만 견디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칭이라도 제대로 해서 공부를 할 때 긴장을 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험생의 경우는 어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력증이 자주 나타나는 경우는 운동 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에 맨손 체조라도 이 스트레칭이라도 제대로 해서 이걸 견디어내는 그런 습관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오후에서 일요일 오후까지 주말에도 완전히 뭐 학원을 간다거나 이 과외를 받는다거나 이 책을 잡고 있으면은 만성 피로로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은 한나절 정도는 푹 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험생이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머리도 무겁고 학업의 생산성도 떨어지고 또 이게 길게 가면은 만성 피로로 이어지고 학습 의욕까지도 상실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면에서는 첫째 내가 1학기 동안에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해보니까 안 좋더라라는 걸 잘 정리를 해서 여름 방학 동안에 맺고 끊고를 분명히 하고 또 집중했다가 쉴 때는 아주 생산적으로 쉴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자기 체질이나 성향이나 여러 가지 생활 습관에 맞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생산적인 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예, 지금쯤은 학생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너무 많은 것을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요.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책을 내놓고 자신의 이를테면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 두 과목 이쪽에 책을 내놓고 각 과목마다 자신의 취약 단원을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어에서는 어떤 것이 약하다. 또 수학에서는 어떤 단원이 약하다. 탐구 과목 둘 중에서는 또 어떤 것이 약하다. 자기가 무엇이 약한가를 적어보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학습 개혁을 세우기 전에 굉장히 비중 있고 또 출제 빈도가 높은 단원인데 뭔가 미심쩍고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단원을 적어보면은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에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하에서 각 과목별로 이 기간에는 이만큼 한다.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이 부분을 한 달 몽땅 다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렵습니다. 계획은 일주일 단위나 3, 4일 단위로 짧게 정해서 해보고 또 실천이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원, 다른 부분을 조금씩 실천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이런 생활로 가야 피로하지도 않고 또 계획한 바를 차근차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자신의 취약 단원을 적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학원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남의 수업을 들어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만큼 들으면은 그 개념을 이해하고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시험에서 내가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익혀서 응용하고 적용하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단계는 듣는 수업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은 스스로 공부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걸 우리 수험생들도 알아야 되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알아야 됩니다. 해마다 보면 방학 기간 동안에 계속 쉴 틈 없이 학원이나 과외 계획을 세워놓고 듣는 수업도 다 소화하지 못하고 방학이 지나고 나면은 특별히 뭐 남는 것도 없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하지만 취약 단원을 듣고 방학 동안에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 그 목표가 정해지면은 거기에 맞게 다 할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을 공부하면서 정리하겠다는 이 태도만 확실히 가지면은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1월 수능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8월 한 달 동안에 다 안 해도 되고 특히 재학생의 경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부를 하는 성적이 오르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는 자신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네. 이 고3 수험생들 수시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수시 준비는 요즘은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들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1학기 말이 되면은 1학기 성적이 학생부가 다 마감이 되고 난 뒤에 또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이 있으면은 자기 수능 성적과 학생부의 기록 관련 혹은 교과 성적 이런 것을 참고해서 차근차근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시는 지금부터 염두에 두되 조금씩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크게는 나는 어떤 전공을 가겠다. 이 정도 같으면 어느 학교가 가능하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조금 계획을 하면은 좀 더 8월 말 가까이 되면은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